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난과 저소득층에 대한 더 큰 혜택이라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민생 안정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등도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세제 개편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예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 연일 계속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 및 기재위원회에서도 부자 감세다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더 큰 혜택이다, 더 큰 지원이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이런 논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예, 세금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나 뭐 논쟁은 충분히 예상된 바인데 이게 일부는 이제 편협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조금 정쟁 양상으로 번지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우리가 세제 합리화나 세부담의 정상화 이런 부분하고 또 기업 활성화 측면을 너무 부자 증세, 예. 부자 감세, 재벌 감세로 이렇게 모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인 만큼 예. 실제적인 세부담의 귀착과 효과, 또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세금 부담이 누구로 가는지, 얼마나 깎이는지를 조금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여러 가지 지금 세제 개편안이 있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도 있고 예. 법인세도 있고 예. 종합부동산도 있잖아요. 예. 우선 근로소득세가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고소득층이 세금을 훨씬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게 야당의 주장인데. 아마 우리 그 자료 화면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우철 박사님께서 교수님께 더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네. 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세제 개편을 해서 가세 표준을 예. 해서 직장인 세부담 관련된 거를 정부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3천만 원인 분이 나오네요. 이게 한번 보시죠. 예. 30만 원을 현행에다가 개정 22만 원을 해서 예. 감소세계 6만 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저 예. 기저에 있는 총액이 얼마냐 따라서 예. 이 민감도가 다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3천만 원에게서 6만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커 보이지만 예. 사실은 1억 5천 내지 3억인 사람에게 23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앞에 감소율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긴 해야겠지만 예. 사실 그 소득세 가세 표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 이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특례 부분에서 예. 정부가 이 뒤에 상당히 또 많은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예, 이거 예. 말고도 조세 특례법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에 그 임금 인상에서 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더 많은 부분,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쪽 이런 쪽은 한 50 몇 프로인가 감세를 해주겠다. 예. 대기업 쪽은 뭐 10%밖에 안 해주겠다 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중소기업 내지는 그다음에 여기에 저소득층들의 과세에서 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세 구간만 놓고 보면 좀 그런데 예.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2022년 세제 개편 자체가 무엇이 기본 방향인가를 좀 공감을 하고 예. 그 공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예. 이걸 갖다가 일단의 어떤 그 집단 간의 갈등 관점에서 부자 감세 예. 이런 쪽으로 그다음 대기업에 유리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조세 개편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공평성이고 예. 하나는 효율성인데
공평성을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이 결국은 줄어드는 거고 또 공평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규범적 용어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공평성 부분에서는 절대 좋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타협하느냐의 문제가 하나인데 예. 아마 이 야당도 이 기본 개편에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김우철 우리 세제 전문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 김우철 교수님 보시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에 따른 이 감면 효과를 볼 때 고소득층은 이제 감면액 자체는 많잖아요. 근데 감면율로 보면 고소득층이 좀 낮고 저소득층이 높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 과표 조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14년 동안 고정된 과표를 물가 상승,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표를 조정하는 한, 특히 이번처럼 아래 두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예. 1,200을 1,300, 또 4,600을 5,000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소득층한테 절대 금액이 많이 가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이 없다. 현상을 피하려면 과표를 그러면 묶어야 되는데 아, 과표를 묶게 되면은 모두에게 이것은 세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예. 과표 구간 조정이나 합리성이 있고요. 또 절대 금액으로 봐도 이게 과표 8,800 이상인 분들은 네. 근로소득세 공제를 좀 깎았습니다. 아, 근로소득 공제를 예, 깎아서 예. 혜택을 좀 덜 보도록. 예, 그러니까 1억이 훨씬 넘는 연봉을 받는 분들은 가능한 한 이 혜택이 극대화되는 거를 정부로서는 방지를 하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좀 있습니다. 대신 과표가 8,800 미만인 분들이 이제 조금 이득을 받고 이분들이 연봉 1억 조금을 이제 넘을 겁니다. 아, 이분들은 대체로 부자라기보단 한마디로 중산층입니다. 조금 이제 남들이 볼 때 예. 건실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분들조차도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하면 보통 연봉이 이제 1억 5천 이렇게 넘어가면 세금이 뭐 거의 1,000만 원 후반대, 2천만 원 좀 안 됩니다. 예. 과표가 연봉이 1억 5천이면 지금 기재부는 이제 2,400만 원까지도 낸다. 세금이 그러네요. 예, 이렇게 돼 2,400만 있는데 원.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평균이나 조금 우리가 최소한 뭐 공제를 적용하면 이제 2천만 원 넘게 내는데 예. 이분들이 감면받는 거는 뭐 전체 네. 세금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 남짓되고요. 비율로 보면 1% 정도. 반면 3천만 원 정도 급여, 뭐 예. 아주 이제 저소득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체로 서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30만 원 정도 세금밖에 안 내는 상황에서 네. 뭐 100% 면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8만 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면 절대액은 주로 중산층이 많아 보이지만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상대적인 세부담, 기존은 내던 세금에서 얼마나 줄었느냐, 예. 내 소득 대비 얼마나 줄었느냐를 보면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이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절대 액수의 체감도가 세금을 깎는다면 기대감을 주는데 정부가 조금 서민층을 미리 이렇게 서민 감세를 미리 좀 너무 약간 좀 세게 홍보를 하는 바람에 예. 기대 수준에 못 미친 문제가 조금 후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절대 감면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감면율로 보면 기존 내던 세금에서 얼마가 깎아지는 비율로 보면 높으니까 그렇죠. 부자 감세 아니다는 게 이제 정부 주장에 조금 공감을 하시는데 법인세는 어때요? 법인세를 두고도 재벌 감세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예.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세제의 가장 큰 기본 방향 자체가 경제 활력의 제고와 예. 민생 안정 아닙니까? 예. 경제 활력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하나는 예. 투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원하는 것 자체는 자기 지역에 많이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추세가 되지만 예. 요즘 나오는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 프렌드리 쇼어링. 그러니까 이웃끼리 네.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한국도 사실은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세 구조입니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 그리고 법인세를 얼마 투자 내느냐.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항상 자기들 본사나 이런 거 등등을 다들 세금이 낮은 곳을 이동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정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세 쪽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겠다. 예. 그러면 글로벌세가 보통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의 법인세가 한 21.2%? 예. 그러니까 사실 22% 하면 그 정도로 수렴해 가는 거고. 최고 세율을 지금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글로벌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들께서 야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를테면 뭐 호남 같으면은 새만금 같은데 우리 유치하는 도움을 하게 해달라라고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이제 부재 감세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재벌 혜택, 재벌 감세. 이렇게 하면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좀 맹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감면율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눈다면 이거 감면율로 보면 혹시 중소기업이 좀 더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절대 액수는 일단 기업의 사이즈가 그렇죠. 1000배, 10,0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세금액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또 이제 대기업이 훨씬 많이 이런 혜택을 말이 받는데. 나오지만 각 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외형 대비 줄어드는 세금을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물론 최고 세율 인하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 이제 뭐 세금 인하는 틀림없는데요. 지금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서 좀 침체까지 우려되는데 결국은 이제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가 앞으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을 뭐 국정 목표로 삼는 새 정부의 경우는 이제 충분히 선택 가능한 어떤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지향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또 3%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거를 이제 다시 원상복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의 국정 방향에 따라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 정도는 우리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인가 우리 세수에. 올해 법인세가 104조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조. 근데 지난 4년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한 그 해를 제외하면 70조 원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가 너무 갑자기 지금 늘어나서 어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법인세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OECD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지금 3% 초반이에요. 3.2%인데 우리나라는 올해 아마 4.9% 거의 5%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건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한국은 뭐니 해도 대기업이 수출로 성장을 견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요. 평균보다 높다. 지난 정부를 제외하면 우리가 항상 평균이나 평균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어서 경쟁력의 기반을 확충한다 이런 의의가 있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대한 이 세금 깎는 게 이제 재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가 제일 큰 비판인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재벌 일가가 소유하는 지분하고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는 지분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기업의 지분을.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는 대기업 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5년 전에 세금을 이제 올리자 대기업 세율을 3% 올리자 이 때인데요.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는 우리 소액 투자가 숫자가 14만 명이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500만 명이 넘었고 올 상반기에 550만 명까지 갔어요. 그 얘기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혜택이 소액주주들은 간다 그런 전체 말씀이에요? 금액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우리 소액투자 지분을 합하면 재벌 일가 소유분보다 몇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이제 국민 개개인한테 돌아오는 액수는 뭐 재벌보다는 낮죠.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를 견인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 좀 빨리 바닥을 탈출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고 법인세만 낮춘다고 해서 경쟁이 강화되고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규제 완화도 하고 노동시장 개혁도 하면서 다시 우리 기업이 빨리 기술 선도 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는 뭐 세율 인하나 이런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누구에게로 귀착이 되느냐.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재벌이냐 아니면 주주들이냐 뭐 협력회사일 수도 있고 직원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나눠간다 그런 얘기네요. 법인세 맞습니다. 낮추면 왜냐하면 혜택이. 소득세와 달리 예. 법인세는 기업이라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예. 그 자본이 모인 어떤 단체인데 실제 세부담은 그래서 사람이 짓는 것이고 예. 어떤 구체적인 기업이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업은 법인세를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예. 우리 사람이 느끼는 세금과는 달리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법인세는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 것과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세금이 예. 오르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거나 예. 임금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법인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이게 재벌의 어떤 주머니로 가는 돈은 아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를 조금 그렇습니다.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 또 다른 세목 여러 가지 논란되는 세목이 있는데 좀 그에 앞서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거든요. 예, 50%로 확대한 게 통과가 됐고 예. 이 근로자들의 점심 식대의 비과세 한도도 예, 예. 현재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예. 올라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자, 이 두 문제 우선 잠깐 토론을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예, 예.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50% 확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 유류세를 그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7%인데 37%인데 예. 이번 법을 통해 가지고 50%까지 확대해 준 거죠. 조정 한도 한도를 확대해 준 거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 수단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거 아니죠. 적용되는 아니고 그렇죠. 한도만 늘어놓고 한도만 늘어놓고 이걸 갖다가 정부가 쓸지 안 쓸지는 예. 이제는 정책 당국자 이 정부의 이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해서 50% 간다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비자 유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나 예.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유리할까? 세금 하는 생각. 깎아주는데 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올해 지금 이제 우리 7월 달까지 무역 적자가 우리는 지금 저 석유를 전부 100% 원유 다 해수입하지 수입하죠. 않습니까? 네. 수입하는데 지금까지 이 7월 달까지 우리나라 총 무역 적자가 한 150억 불 정도 됩니다. 예. 150억 불인데 7월 달 무역 적자가 얼마냐면 한 47억 불 정도 되거든요. 예. 47억 불 되는데 7월 달 기존에 7월 달의 경우는 작년에 얼마를 수입했냐면 석유, 에너지 이런 쪽으로 90억 불 수입했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얼마 수입면 185억 불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180억 불 얘를 수입 금액이 늘어나는 게 적자에 절대적인 절대 요인이다.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럼 지금 정부 정책,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올 연말에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 최소한 유류 시장에서 공급 부분에서 가격을 내리는 것도 못지않게 예. 국민들이 유류 수요를 줄이는 것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를 줄이는 것도 생겼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유류 시장이라는 것이 그 석유 회사가 예. 4-4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과점 시장이거든요. 예. 이 공급자 주도 시장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유류세 탄력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유류가 경쟁을 하지 않고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정유사들 혜택 그냥 다 그대로 가는 자기들만 거죠. 혜택을 다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들이 내가 유류를 적게 쓰면 내한테 오는 이익이 크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이면 예. 그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어떤 일인지 유류세 시장의 가점 구조에서 가격을 내리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책이 아니다. 이런 정책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전략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공급 주도의 가격 인상 요인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세금 전문가 김우철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늘려놨다. 지금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다 이거. 세제 쪽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금 면에서. 이미
30%나 이제 탄력세율 제도가 있었는데 예. 그 정부가 시행령상으로 예.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세율을 바꿀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50%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번 법 예. 취지인데요. 일단 고물가 상황,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권고할 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이게 권고할 네. 만한 정책은 첫 아니지만 번째는 말씀대로 고물가를 안정하려면 우리가 고금리 하면서 유동성 축소하고 총수요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세금으로만 이제 고통 없이 가능하면 예. 고물가를 좀 비켜보자인데 예. 이게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는 물가를 갑니다만 낮추기 위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곧 아, 이게 해외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한 이 예. 정책은 빛을 발하고 세수만 줄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 오히려 고통을 좀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씩 낮춰볼 수는 있으나 이거는 아주 힘들 때 짧게 해야 하는 어떤 비상한 대책이고 예. 유가가 있는 한 우리는 세금을 계속 낮추겠다는 식의 접근은 그렇게 조금 너무 우리가 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일종의 국민 나름대로의 이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진정제를 조금 투약량을 늘리는 셈인데 예. 50%는 조금 과합니다, 사실은. 아유, 지금 왜냐하면 30% 정도. 예, 기본 세율의 50%까지 법 통과 없이 예. 정부가 시행령상으로 정한 이제 한도가 50% 늘어나면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거네요. 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하고 대통령 예. 인가하에 이게 이제 세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면 이제 기본 세율이 조금 무의미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 세율 체계의 근간을 어느 정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24년까지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기간을 훨씬 더 짧게 가져가야 되고 예. 만약 기본 24년까지 세율 한시 적용 기간을 더 그렇죠. 줄이는 게 좋겠다. 기본 세율 체계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화를 가야 되는 큰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기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그 불가피함은 조금 인정을 하지만 예. 이걸 너무 과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신호로는 읽히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도 아주 이 세율 조정만큼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청자들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정한다고 50%로 늘어나니까 당장 이제 50%뭐 세금이 깎인다고 기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사실은 우리 예. 김 교수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경제는 사실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참 크지 않습니까? 예. 기대. 그런데 이제 해놔놓고 그걸 정부가 실행 안 해. 그럼 그다음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식으로 가격 정책에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예. 오히려 정부가 그로 인해서 얻은 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한제도 10대 과제 가운데 예. 9,900원짜리 교통 패스 한번 나왔었어요. 교통 패스. 예. 그런 나왔는데 그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 6월부터 독일이 9유로 그 티켓 예.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하면 모나스 카르테 9유로 모르츠 카르테라고 하는 예. 이 9유로의 티켓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독일의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이게 벤치마킹한 뭐냐면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에서 지금 러시아 사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 가운데 하나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얼마든지 수요를 그럼, 줄이는 그렇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실제로 이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이지만은 꼭 유류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배달 기사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택시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으로 가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중산층 이상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격이 유류 가격이 얼마인 간에 소비에 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경우에 꼭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류가 인하를 탄력 세율 제도를 적용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칭 펀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예. 오히려 더 나은 서민 정책이 아닐까. 세금 확대만으로 좀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예. 다른 수요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뭐 그런 주장이시네요. 상당히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네요. 네, 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와 함께 근로자들의 점심 식대 지원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10만 원인데 이제 이걸 20만 원으로 배로 올린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게 소득계층별로 이게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 비과세 되는 부분 소득 공제와 비슷하게 과표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데 예. 어느 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 똑같진 않아요? 혜택이 달라져요? 저소득의 경우는 최저세율 6%를 적용받으면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고 1년에 7만 2천 원 정도 빠지게 되겠죠. 세금으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지금 뭐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4배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과세를 20만 원 올렸지만 네. 세율 적용을 어느 그렇죠. 선에서 하느냐가 만약 달라지니까. 비과세를 못 받고 예. 그걸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과표로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종전 6%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7만 2천 원을 더 내는 셈이지만 24% 예를 들어서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뭐 거의 한 7, 8만 원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절대 세금 경감액의 또 절대 수준은 동일한 비과세 금액이지만 한계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중산층에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동일한 세금액으로 환산하면 네. 실제 혜택의 절대 수준은 또 차이가 나죠. 4배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내던 이제 세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감면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예, 유리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이 비슷하거나. 10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식대를 지원 한도를 비과세는 20만 원 올리면 뭐 식대 지원 안 하는 중소기업도 있을 테고 당연하죠. 예, 예. 또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니까 근로자들이 야, 우리 이제 식대 지원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도 할 테고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예, 그거는 뭐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아마 노사 간에 내년에 임금 인상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러면 이제 기본급을 몇 프로 인상하고 이를테면 식대라고 하는 후생 복지가 없는 사람은 예. 없는 기업들은 그걸 도입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있는데 이 공제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높일 것이고 아마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내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서의 구성이 좀 바꿔지겠죠. 바꿔지면서 예. 좀 변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후생복지 가운데서 식대가 없었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예. 아마 사장님들이 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이 뉴스를 어떻게 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야 20만 내년에 우리가 20만 원 인상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20만 원 인상해 주는 것이 그냥 우리는 구생복지로 전부 우리 예.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급 인상이라는 문제가 올해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런 예. 상황에서는 기본급 인상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불경기지만은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이 혜택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이 제도에 따라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사 간의 중요한 이제 어떤 갈등 요인 이게 될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면? 영향을 충분히 줄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이미 식대를 지금 다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추가로 더 예, 달라고 할 아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대부분의 기업이 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너무 부담이 된다. 10만 원 올리는 게 1년이 120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종전 기본급에서 식대로 식대로 돌린다. 뭐 절반 정도는 전환하고 절반은 또 추가하고 뭐 이런 식의 배합이 아마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조금 자금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예. 이 같은 근로자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식대 이게 비과세한데가 늘어나니까 좀 도움이 된다. 다만 이제
그 임금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임금을 7% 올리는데 비과세 만약에 4% 가고 3% 올리면 우리도 대학에서 보면은 보너스를 주거나 예. 성과급을 줄 때는 대부분 기본급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기본급에 그렇죠? 적용을 하잖아요. 하니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7% 인상의 구성을 변화시키면 네. 보너스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고 예. 또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낼 때도 뭐를 기준으로 하나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간단치 않은 예, 문제가 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제 당국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혜택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